우선 오늘 자리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인사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송옥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경기시의회 이봉근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시의회 이배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이현숙 과장님 모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 김준태 교육국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주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오산 김경선 과장님, 최정은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바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자리가 꽉 찬데요. 오늘 이렇게 꽉 찬 이 열기로 좋은 의견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기에 참석하신 송옥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생각교에서 교회 쓰듯이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국민회의를 하고 그런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향남을 비롯해서 화성 지역에도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요. 다니면서 이런저런 또 문제점도 많이 제기도 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간담회를 추진해 주신 우리 이용근 도의원께 감사 말씀드리고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교육청의 다문화 관련된 과장님도 오시고 또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바람초와 지람초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께서 오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이홍근 도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근입니다. 간담회를 하게 된 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학교로 앞기 전까지는 여기 그렇게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30%가 넘고 경우에도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만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 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하는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저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의 정책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현장의 얘기들이 어떻게 이제 다른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또 세력과 나타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다가 결정하신 게 한번 간단해봐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길래 뭐 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덕교육까지 했는데 도덕교육이 4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양쪽 학생들이 화성에는 여기 말고도 남양도 쪽에 많이 계시고 한 것 같은데 저 정도. 근데 일단 일단 논의를 해서 끌고 해서 어렵지만 빨리 더 오시게 만드는데요. 준비하시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좋은 의견들이 나눠져서 이곳이 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평가를 포함해서 지역의 부담이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걸 바라면서 하지 않는 거죠.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에 대해서도 동교 한정민 선생님께서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란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한정민입니다.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 현황 그리고 어려운 점과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란초등학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해가 갈수록 다문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에 가까운 7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바란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고 다문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부모님의 협조, 그리고 저희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바란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중에 그 중에서 50%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주로 왔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0% 가까이 되는 러시아어권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 입국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글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의 초등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힘들고 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초학습 부진이라던가 학습 결손이 계속 누적되면서 본인이 학교 적응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원적 학급 내 학급 분위기를 본의 아니게 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의 증가폭인데요. 2020년에 22% 정도 되던 다문화 학생 가정 비율이 2023년 3월 40%가 되었습니다. 4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폭이 갈수록 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는 50%, 60%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학생 본인의 부적응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 같은데요. 일반 학급 문학생들로 인해서 생활지도라던가 교육과정 운영, 학급 경영에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님은 또 다른 이런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또 비다문화 가정 학부모님, 선주민 학부모님들께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다문화 학생 비율 때문에 학습 분위기라던가 학습 결손이 생길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특별학급 담당 교사는 이 과도한 업무와 과밀한 학국어 교실 운영으로 되게 피로감이 부족되고 있고 이것은 해당 업무의 기피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되어가지고 상황을 더욱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어떤 원인과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바란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지역에 여기 일대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떤 주거 공간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매우 많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특별학급 학생이 엄청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원해 주시는 한국어 강사님, 다문화 언어 강사님의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업무들로 담당 교사인 저와 여기 계신 이혜인 선생님 등 부장님들께서는 한국어 수업보다는 업무 처리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누적되어서 밀도 있는 한국어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오롯이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교실에서 먼저 일반 교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반 교실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소통이 어렵고 또 이를 이는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의 기초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부적응과 그리고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또한 생활지도나 학생 상담을 좀 하려고 해도 저희 학교 상담교사가 계시지만 언어적인 문제로 상담교사와 소통이 안 되니까 상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급 경영,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학급 분위기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부진들로 인해서 교사, 학생, 그리고 이주 배경 학부모, 또 선주민 학부모 사이에서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싹틀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실무자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데군데 혐오의 시선들까지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학부모님께서는 또 한국어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에 부적응하는 자녀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선주민 학부모님들께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과 거부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인과 결과의 악순환이 저기에도 적혀 있는데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너무 훌륭한 다문화 교육의 비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물을 우선전에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저희가 지원을 받았으면 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론 교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도적 개선이라는 뒷받침을 해주시면 되게 이 자리가 좀 유용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밀도 있는 한국어 수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의 신설 혹은 증설을 좀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 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입학 전 한국어 교육 가능 기관을 증설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기초 한국어를 익힌 후에 학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어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의 근무 시수가 15시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해서 유연한 근무 환경을 확보해 주시고 충분한 한국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잘하겠어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 담당교사 업무가 좀 많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념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실무사를 다문화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에 반드시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 다문화 강사 채용난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근처에는 그래도 구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더 멀리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자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강사 인력풀을 교육청이라던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학급 운영 초기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담당교사를 위한 연구 점수 등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학급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지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특별학급 업무가 BP 업무가 되면 저같이 경력이 작은 교사가 이런 업무를 맡게 되고 이런 BP 업무가 되면 결국 다문화 교육이라는 중요 과제가 성장하는데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모두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더 큰 에너지라든가 연구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다문화 학생 비율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의 어떤 확대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